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정보화 시대로 진입한다. 특히 스마트폰은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편리한 기능은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너무나도 많은 선택들을 강요하게 만들고 있다. 수많은 선택, 결과와 책임, 과거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기준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993년) 고려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봉착한다. 요나라의 소손령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 국경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당시 고려 조정은 항복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고 항복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인은 달랐다. 고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복까지의 수백 리의 땅은 모두 생려진이 살던 곳입니다. 광종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주, 송성 등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지금 거란이 내비친 뜻은 이 두 성을 차지하려는 것에 불과한데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떠벌리니 실제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군세가 강성한 것만을 보고 급히 서경 이북의 땅을 할애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옵니다. 게다가 삼각산 이북도 고구려의 옛 땅인데 저들이 끝없이 욕심을 부려 자꾸만 땅을 떼어달라 하면 우리 국토를 모조리 내줄 수 있겠습니까? 적에게 국토를 할애하는 것은 만세의 치욕이니 바라옵건대 주상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시고 신들에게 한번 그들과 싸워보게 한 뒤 다시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하지만 고려의 신하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랑장 대도 수와 낭장 유방이 이끈 군대가 안윤진 전투에서 거란군을 막아내자 기세등등하던 소손령은 회담을 요구하게 된다. 누가 거란 진영으로 가서 언변으로 적병을 물리치고 만대의 공을 세우겠는가? 웅성웅성 웅성웅성 웅성웅성. 신이 비록 불민하나 어찌 감히 왕명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담장으로 이동한 서인은 당당하게 소손령과 맞섰다. 너희 나라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의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도 너희들이 침범하여 갉아먹고 있다. 또 우리와 더불어 영토를 맞대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건너 송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 대국이 이 때문에 토벌하러 온 것이다. 이제 영토를 나누어 바치고 조빙의 예를 취한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이니 그렇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입니다. 토지의 경계를 논하고자 한다면 삼국의 동경도 모두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 되는데 어찌 침식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압록강 안팎도 역시 우리의 영역 안쪽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를 도둑질하여 기가하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변덕을 부리므로 길이 막혀 통하지 못함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심하고 조병이 통하지 못하는 것 역시 여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되돌려 주어 성과 보를 쌓고 길을 통하게 해준다면 감히 조빙의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장군께서 신의 말을 가지고 가 천답게 전달하신다면 어찌 불쌍히 여겨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소손령은 말문이 막혔다. 요나라 황제 역시 요청에 수긍했다. 서인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려에 큰 힘을 줄 수 있었다. 냉철하고 빠른 판단이 도움이 된 사례는 현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존재한다. 학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집에 갔다 오세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는데요.
16세기 일본은 원인의 난으로 시작된 전국시대였으며 유례 없는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이때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패권을 장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게 된다. 그러나 안정도 잠시,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여전히 전쟁을 원하였다. 이에 1592년 5월 23일 일본의 20만 대군이 부산포에 착륙하고 정면가도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 침략을 시작한다. 파죽지세로 일본이 승전보를 쌓아가던 순간 조선에는 영웅들이 등장하며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 나간다. 9만이 넘는 병력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해낸 김시민과 진주 백성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왜군이 경상남도를 휩쓸고 지나가자 당시 진주 목사였던 이경은 부하들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도망쳤다. 이미 대장에게 한번 배신을 당했던 병사들은 도망칠 궁리만 했지만 김시민은 그들에게 같이 싸워줄 것을 계속 호소하는 한편 각지의 의병장들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전술 수행을 위해서 아군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는 전쟁이 일어난 그해 10월 6일 일본군과 진주성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김시민은 곽재우와 연합하여 심리전을 진행한다. 배후의 횃불을 이용하여 조선군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으며 백성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깃발을 더 세워 병력이 많아 보이게 했다. 적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막으며 굳건하게 진주성을 지켜냈다. 조선군은 한때 일본군의 공세를 이기지 못해 외벽을 점령당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싸웠다. 그 결과 일본은 진주성 점령 작전을 철회하고 돌아간다. 전장의 상황과 적의 장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응해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영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존재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전술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In the beginning, nobody believed that we could bring it. Zuid-Korea dat in de geschiedenis van de wereldkampioenschappen voetbal nog nooit een wedstrijd won. Ja, en als je keek op dat moment waar Korea stond in de FIFA-ranking, die stonden 60, 70, 80ste plek en nooit wat gewonnen. 무령왕릉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휘장자의 실체가 확인된 무덤이다. 내부에서는 고대의 뛰어난 금공 기술을 보여주는 용문안 두대도와 금관 등의 귀중한 자료들이 쏟아져 내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발굴 당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 1971년 7월 5일 공주 송산리 고군군의 5호와 6호군 배수로 공사 도중에 현장 인부의 손에 특이한 돌 하나가 발견되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벽돌이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김원룡이라는 고고학자는 급하게 짐을 챙겨 현장으로 움직였다. 벽돌이 나온 위치에서부터 더듬으면서 땅을 파고 내려가자 완전한 형태의 무덤 입구가 확인되었다. 이를 눈치챈 기자는 재빨리 기초 조사를 올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8월에는 제대로 된 위령제도 지내지 못한 채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 입구를 막고 있는 벽돌을 치우기 시작했고 무덤을 둘러싼 대중들 역시 아우성을 질렀다. 그렇게 입구를 열었을 때 비극은 시작되었다. 대중들로 인해 통제력을 잃은 당시 발굴단은 기자들을 막지 못했고 제대로 된 기록도 하지 못한 채 발굴 현장의 내부를 침범당했다. 유물 수습은 더 엉망이었다. 역사적인 사건을 맞닥뜨리고 말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해가지고 도저히 이 상태로 정석에 의해서 발굴할 만한 그런 유정이 못 된다.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죠. 해서는 안 될 수가 없지. 청동 숟가락이랄지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밟아서 깨트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당시 책임자였던 김원용 역시 고고학 인생 최대의 실수로 삼았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던 비극적인 발굴은 후속 세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실제로 이어진 천마총과 홍남대총의 발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관련 법령도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대 유적의 파괴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들을 통하여 단편적으로나마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고왔다. 신이 아니기에 언제나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이를 통하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간다.